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한 달 반 정도 당을 이끌어가게 됐죠. 비대위원 면면을 보니까 박덕흠 의원, 조은희 의원, 김대식 의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역에서 조직력이 상당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 두루두루 관계가 좋다. 신망이 있으시죠. 두루두루 평이 좋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이 됐다는 거고 원외에서는 저와 정말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젊은 당협위원장 김포라는 험지에서 싸웠던 박진호 위원장이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송원석 비대위, 김용태 비대위가 종료되고 한 달 반 동안 전당대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제일 문제는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뭐 임기나 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언제로 가져갈 거냐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냥 6월 30일로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연기가 안 되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 물론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 어떤 당 대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결국 이제 그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슈화 시키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뭐 노력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선출된 당 대표가 정식으로 이렇게 취임을 해야 앞으로 지금 뭐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도 개선하고 혁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내년 상반기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려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많이 갑론을박을 해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메시지로 뭐 점거당하게 만드느니 사실 빨리 이런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잘 판단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뭐 좀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6월 30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직원 종료를 하고 이제 뭐 8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8월 중순에 할 것 같아요. 네. 예, 8월 중순에 뭐 하는 그런 이제 빠른 전당대회 시점을 잡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아주 당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당이 해야 될 부분을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 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송원석 비대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덕흠, 김대식, 조은희 의원 그리고 박진호 위원장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한 달 반 동안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갈 것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민주당과 싸우는 게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게 최선의 개혁이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오늘 좀 부족하기는 해도 국민청문회 열어놓고 배추들 막 갖다 놓고 제 말을 드디어 좀 들었더라고요. 제가 배추라도 흔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좀 전열이 다시 재정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2달도 안 남았어요. 전당대회까지. 8월 안에 전대를 연다고 보면 그러면 어떤 주자들이 출마할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띄울까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일단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 자체에 많은 언론과 당원들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반드시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출마를 무조건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안 한다 하는 말들이 많고 이번에 나오면 또 진다. 이번에 나와서 또 떨어지면 진짜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그 관종기를 못 참고 출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이런 많은 조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데 한동훈 후보가 떨어지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자기 생각에 지금 조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전 대표를 위한 조언인가 저는 좀 의아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잊혀지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전대는 안 나왔어야 되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는 한 달, 1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가고 또는 외국 가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상황을 지켜봐도 충분히 그게 본인한테 100% 플러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정도의 팬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지금은 벌써 이제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심하고 민심에서 둘 다 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출마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나 잊혀지면 어떡하지? 이 실존적인 고민을 본인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아니 지금 쉬고 다음에 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조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잊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지금 잊혀질 가능성을 정말 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안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계는 뭐 하죠? 그냥 개점 휴업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서 당이나 계속 씹고 그냥 뭐 당이나 거죠. 씹든가 아니면 일부는 지금 전당대회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설사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내가 출마를 안 했는데 나를 도우라는 이런 명분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생각에 저 후보가 좋을 것 같다 가지고 가는 걸 자기가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자기를 비토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 내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올 수 있는 전당대회였다면 지금의 전당대회는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올 수 없는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어요. 저 한 이카루스님 댓글인데요. 그냥 댓글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뚜껑 나와서 갈기갈기 찢기고 아장이나는 꼴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이카루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와서 확실하게 심판받아라. 만약에 안 나오면 잊혀지는 것도 잊혀지는 거지만 계속 라방하면서 페북에 글 올리면서 이재명 욕을 할까요? 민주당 욕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 욕하고 보수 욕하고 지방선거 지라고 아주 그냥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지면 거 봐라. 나 없으니까 계속 지지 않느냐. 대선 때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 도와줬습니까? 그게 도와준 거예요. 해방하고 죄를 뿌린 거죠. 똑같은 짓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 쳐다보기도 싫다, 보기 싫다, 나오지 마라 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만 안 나온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라방할 거예요. 요즘 완전 방송인이 돼서 어저께인가 한동훈이 이런 페이스북 올린 게 기자들 사이에 화제였어요. 고민 상담 컨텐츠 한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고민 상담해드리겠다. 이게 완전 무슨 이제 미스터 트롯이에요. 자기 라디오 뭐 이게 하는 것처럼 라방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네. 계속 그냥 사사건건 보수와 국민의힘의 뒤통수 치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조금 짜증은 나겠지만 나와서 또 깨져라. 대선 경선에서도 당심과 민심에서도 졌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또 지면 너는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 저기 인천 계양이나 나가라. 제가 요새 계속 그거 기사 쓰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올리고 계시죠. 계양 나가라는 제 기사에 댓글들 한 딸들이 위드우니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 보면 댓글 연령 성별 비율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동훈 계양 나가라는 기사에는요 희한하게 60대 70대 여성 비율이 한 80%예요. 다 뭐 악플 막 다는데 예. 아니 계양 나가라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원희룡 장관도 거기 나가서 열심히 이재명과 맞서 싸우고 45%나 득표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도 없는데 이제 계양에 이재명이라는 강한 상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디 그냥 후계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갖다 놓겠죠.
그것도 무서워서 안 나올 거면 보수의 지도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나와서 깨져라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누가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의 하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대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 또는 이제 한동훈 후보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정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후보도 입당 원서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입당 원서를 다른 지역구 가가지고 받아서 그거 문제될 정도로 왜 입당 원서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물론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대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분 또 활동하시는거나 이런 걸 보면 뭐 어느 뭐로 보나 전당대회에 이제 나오시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나경원은 또 요즘 투쟁력이 과거에 이제 이분 또 대선 때보다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어찌 보면 노리면서 활동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꼭 나와달라고 추대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이런 열망을 김문수 후보가 어떨 때는 결국 그 무시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 네 분들이 같이 전당대회를 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네 분이 만들어가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 이게 우리가 8월 중순에 볼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김민석 지명 철회 네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야당에게 다시 돌려달라라는 네. 의미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농성을 가지고 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무슨 바캉스 간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 거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니 이재명의 퇴근 단식 예. 저는 단식하면서 퇴근하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그럼 퇴근해서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나 제대로 책임져라 제대로 알아봐라라고 하면서 또 제대로 일침을 놓았는데 나경원 의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전당대회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리 당원들의 어떤 메시지를 제가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가까우니까 좀 전해드리면 예, 말씀해 지금 등산 다닐 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엄정한 시국에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측면도 있었나 봐요. 우리 멸콩 TV 댓글에도 그게 나오는데 저도 뭔가 좀 듣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나라를 걱정하고 이재명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들이 좀 올라와야만 좋은 거 아니냐. 뭐 김민석 문제 관련해서도 김민수 후보가 누구보다 청렴한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스폰서 돈으로 지금 정치하고 먹고 살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민석의 딱 완전 저격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비판하고 저격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동훈이 새우깡 먹고 기타 치고 막 라이브 방송으로 고민 상담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면 안 된다. 뭔가 다들 정말 이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숨쉬기도 힘든 이 시국에 이 지지자 당원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 힘든 마음에 조금 공감하는 그런 무거운 메시지들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의 의견이니까 있는 그대로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또 주시면 제가 또 어떤 루트든지 또 후보님께 또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의견도 있다더라 정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사실은 이번 대선 캠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열심히 그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띄워주셨어요. 그리고 캠프나 선대위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장위에서 띄워주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뭐 열심히도 했지만 또 될 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되게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대선 패배에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계속 이제 그 김은수 후보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네. 근데 전국 무려 대선이라는 걸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도와줘서 고맙고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티타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이 등산도 잘 아시다시피 등산은 여러 사람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산이라는 물론 이제 스포츠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만 가시는 게 저도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러면서 후보님이 그동안 고생도 했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도 또 산을 이제 몇 시간 타면서 자기 이야기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과거에 이제 YS가 했던 그런 민주산악회 형식의 이 등산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뭐 후보님이 등산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그 대화도 많이 못 하고 또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느라 좀 소외되실 수도 있는 분들을 그냥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는 좀 다르게 비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그동안의 선거 때 정말 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좀 부연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8월까지 전당대회 시간을 앞두고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어떤 주자들이 나와서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멸콩TV도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누가 이 시국에 국민의힘을 바꾸고 기준은 딱 하나죠.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하루라도 일찍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새로운 당대표 후보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에 한동훈 나오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한번 망가져라.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국민들이 한동훈한테 학을 떼는지 한번 냉정하게 느껴봐라. 여기서 박살나고 개항으로 가라.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개항에서 줄 테니까 개항에서 한번 또 박살나라. 뭐 사실은 한동훈이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면 헌신을 하겠다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고 개항 출마를 선언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항상 꽃길만 걸어왔던 꽃길 본능의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개항은 안 나가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보고 나가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일단 당대표 선거 기탁금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때그때 다른데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당에 내야 되는 돈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에요. 맞아요. 최고위원들은 적을 때는 한 2천만 원, 많을 때는 한 5천만 원 내야 되고 제가 나갔던 청년 최고는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탁금 제도도 사실은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도전하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송원석 비대위에서 조금 제도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도전할 때 돈이 없어서 도전이 고민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 기탁금 제도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그 후보 난립을 좀 막겠다라는 취지가 있고 너무 아무나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보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탁금을 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 전당대회를 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들한테 받은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뭐 그런 그 두 가지 그 면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 장해찬 최고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그냥 그 후보가 난립한다라고 볼 거냐 그게 아니라 뭐 많은 참여를 하는 게 오히려 흥행이 성공하고 각자의 또 그 후보에 나서면서 각자의 주장을 또 하는 거고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후보 난립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지만 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러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1차적인 뭐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샘플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가되 그러니까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자체 허들을 너무 높이는 거. 저도 그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오늘 TV조선 인터뷰에서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당협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전대 안 나올 거다. 추대라면 몰라도 경선 안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그냥 개인의 추측인 거죠? 네. 일단은 김문수 후보도 나온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습니다. 근데 사실 추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당 대표를 뽑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대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추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일종의 저는 박종진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응원의 메시지라고 봐요. 아니 추대를 하실 분을 왜 경선 뛰라는 거냐. 약간 이런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저는요. 어다르고 아다른 거거든요. 그게. 당 대표는 어찌되었든 당원들이 선거에서 뽑아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 군말이 없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 무리수 두는 거 당원들과 의원들이 동의 안 한 것도 예. 투표로 안 뽑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10,000표든 10만 표든 100만 표든 힘든 과정이지만 투표를 해서 뽑혀야 내가 이 당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데 정당성이 실리니까 저는 이거는 뭔가 당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원영석 변호사님 좋아하는 건 그 누구보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가깝지만 앞서가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방송 나가서 후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 캐릭터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나는 추대 안 해주면 당대표 안 할 거야 라고 할 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그건 되게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런 메시지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좀 덕담 차원으로 우리 박종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해야 되면 어떻게든 하는 거고 뭐 자기가 여기서 나서는 게 맞지 않겠다 싶으면 추대를 하더라도 안 나서실 분이세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배추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 내내 난리를 치고 인터뷰를 하고 했더니 다 듣고 있나 봐요. 네, 배추 18포기를 쌓아놓고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된다면서 일종의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보시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중간에 앉아 있고요. 맨 왼쪽에 앉은 분 있죠. 저분이 이제 파란색 잠바 입고 계신 분. 예. 실제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을 초대해서 진짜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 남냐? 2억이면은 한 달에 450씩 가져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배추 농사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농사가 아니다. 평당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량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게 김민석이 받은 그 배추 투자금 450만 원, 수익률 27%, 뭐 워렌 버핏이나 국민연금도 울고 가라 할 정도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실제로 배추 농가에 농민이 오셔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지난주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바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멸콩 TV를 이 많은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배추 놓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밖에 못 들어봤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그러니까 네, 라디오 인터뷰 페이스북 등에서. 그때도 참 신박한 아이디어다. 근데 사진이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저 사진을 다 쓰고. 왜냐하면 배추를 올려놓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진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까? 그러니까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랑 국회의원들만 앉아 있으면 맨날 보던 그 그림이잖아요. 안 봐요. 국민들이 안 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뭐 그 남다른 어떤 제스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그 연리 27%짜리 배추 농사 투자가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죠, 다. 우장춘 박사 이후에 최고의 농업 혁명입니다. 워렌 벼 심을 필요 없어. 다 배추 심어야 돼. 워렌 버핏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 돼요. 우리 미스터 김 이것 좀 가르쳐 달라. 아니 AI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AI 투자를 왜 해? 방산 투자 왜 해? 원자력 기술을 왜 힘들게 개발해요? 저도 집 팔고 전 재산 그냥 배추에 투자하고 싶어요. 27% 수익 준다는데. 참 그 원금까지 다 받아갔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27% 수익인 거예요. 원금까지 다 받아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김민석 그 후보자의 그런 해명이고, 근데 김민석 후보자를 정말 열심히 비판해야 되는 게, 이게 김민석 후보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김민석 후보의 총리 임명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총리 8개월하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겠죠. 예, 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공격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공격이 되고 그 공격이 서울시장 후보 뭐 예비 후보나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그때 김민석 후보는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부도덕성을 잘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지방선거를 향한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어차피 민주당이 그 본회의 표결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만 비로소 겨우 우리가 지방선거 때 제대로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영수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추를 놔뒀든 배추 농민을 부르든 뭐 나경원 의원이 농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차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김민석 총리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총리가 되겠죠. 그치만 이런 여론을 흔드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을 총리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하나 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장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아가 다음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에 안 돼도 작은 계단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정신 차리다 보면 63빌딩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속 비판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그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지.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데미지는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야당이죠. 야당이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럴 때 안 싸우고 정말 그 민주당이 여당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통과될 거잖아.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삽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끝까지 싸운다라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그런 전투적인 본능으로 이 그 야당으로서의 그 여당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 저 선등어 나가라고 후원금 모아주신다 이런 댓글 감사한데요. 멸콩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겨